자, 여러분 어떻게 휴식을 잘 취하고 오셨죠? 네. 자, 그럼 우리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예.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성문법인데, 이 성문법에서 가장 그 최고의 이제 규범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 성문법 중에서도 이제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헌법은 이제 최고의 이제 규범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막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정을 어렵게 했는데 그 헌법 개정 절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이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도 좀 알아둬야 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뭐 어디 뭐 시사 상식에 대한 문제를 풀든가 뭐 다른 문제를 풀더라도 이 정도는 진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한다. 그래서 제안, 공고, 그 다음에 의결, 국민투표,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공포한다. 그 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고는 대통령이 20일 이상. 그 다음에 의결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 어떻게 해요?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투표는 어떻게 한다고?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야 하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이 투표권자 과반수가 찬성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야지만 확정이 된다. 찬성을 받았을 때. 그리고 공표는 대통령이 즉시 한다. 뭐 20일 경과하면 한다. 이런 건 다 틀렸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박스에 이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 이게 조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서 공부하면서 밑에 걸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해가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법률이에요. 이 법률은 다양하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법 일반을 의미하지만 그냥 뭐 법이라 그러면 뭐 헌법, 명령, 규칙 다 그냥 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좁은 의미에서 보면 입법기관이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야 된다? 국회에서 만든 거. 이 법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제정한 법규와 구별된다는 말은 행정부에서도 이제 명령, 규칙 같은 걸 만들어요. 이런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사법부도 규칙을 만듭니다. 규칙. 그래서 이게 뭐냐? 행정부 명령은 대통령이 말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것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행정부에 각종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령에 대한 규칙, 사법부도 규칙이 있어요. 뭐 법원에서 이제 법원 조직법에 의해서 뭐 규칙을 만들든가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도 구별되는 거고. 이제 법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헌법에서는 그냥 이제 추상적으로 기본권 이렇게 하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냐? 그럼 이렇게 헌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권이 있는 거예요. 23조 헌법 23조에 재산권을 갖는다. 국민이 재산권을 갖는다. 너무 추상적이고 그럼 재산권이 뭐야? 어떤 걸 재산권이 했을 때 민법이란 그 법률로 왔을 때 거기에서는 뭐 채권, 물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재산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큰 범위를 정해주고 그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법률로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법률은 헌법에 위반이 되면 무효가 있고 법치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당연히 뭐 법률로 정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우리 법 단계설에서 이제 헌법이 있으면 헌법 밑에 있는 법률, 명령, 뭐, 규칙 모든 것들이 이제 헌법의 기본 제시에 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 얘기고요. 같은 말이에요. 무효가 된다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가면 이게 뭐 위헌 결정이다, 합헌 결정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다, 뭐 이런 내용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제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된다. 이런 정도의 취지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법권은 국회에서 갖는 유일한 권한이자 입법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에서만 입법기관을 할 수 있다.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이게 원칙이다. 근데 아까 뭐 행정부하고 사법부에서도 이제 법규 같은 걸 제정할 수 있죠. 규칙을. 원칙은 어디서 한다? 법률은 무조건 입법부에서 한다.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법률 제정은 법률안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제정한다는 말은 여러분 제정이란 말은 뭐예요? 이제 처음 만들었을 때를 제정이라 그래. 그리고 이거 만들고 고치는 걸 개정이라고 하는 거야. 이제 이거 아시겠죠? 이랬지? 자, 법률을 제정은 법률안을 제출하고, 그럼 법률을 이제 만들 때 어떻게 하냐? 법률안을 제출해야 돼. 법률안을. 뭐 A라는 법률안을 거고, 얘들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공포가 되면 이제 얘들이 법률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출하고 의결을 하고 공포 이 3단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시면 여러분 이제 각주 오시면 여기 이 법률의 개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 개정, 법률 제정, 여기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법률안을 제정할 때는 제출해야 돼. 법률안 제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냐? 국회의원과 정부에서. 국회의원도 법률안을 만들자고 제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부, 행정부에서 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뭐 대통령이 할 수 있고, 각부 장관들이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럼 53조를 보시면 자,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이제 제출되고 이제 얘가 의결이 됐어요. 국회에서 의결됐죠. 국회 의결이 됐다. 그러면 이 법률안, 법률안 A라는 법률안, A라는 법률안 이제 앞으로 A라고 하겠습니다. 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 A는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A에 대해서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이런 법률안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의결됐으니까 이제 발표 이제 시행되기 위해서 공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결된 이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0월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럼 이제 정부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게 문제 크다 이 말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1학년 기간 내에 이의사를 붙여 국회를 항복한다. 그래서 이의가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의가 있을 때 1항의 기간 내 15일 이내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 다시 보낸다 이 말입니다. 이의를 했으니까 다시 검토해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뭐하냐? 재의 요구한다. 다시 의결을 하다. 이게 재의예요. 국회가 폐해 중인데도 갔다.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는 1항의 기간 내 국회를 환부하고 재의 요구할 수 있다. 국회가 지금 폐해 중에 열리지 않았을 때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폐해 중에도 갔다. 자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법률안 제출하고 누가 하냐? 국회의원과 정부가 할 수 있는데 이제 의결했어. 그럼 정부로 보내. 그래서 15일에 대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포하기 전에 만약에 이의가 있어. 이거 다시 한번 이제 요구를 해야겠다 했을 때는 15일 이내 이의서를 붙여 국회를 환부하고 재의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폐해 중에도 갔다.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의 주체가 이거 중요합니다. 대통령은 이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 또는 법률안을 수정해서 재의 요구할 수 없다. 일부에 대해서 일부 전부를 해야지 일부 안 된다. 법률안의 수정 재의 요구할 수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의를 요구하더라도 일부 또는 수정 재의 요구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합니다. 그럼 전부 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이러면 이제 제의 요구하기 때문에 제의를 다시 이제 의결을 해야겠죠. 이게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제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정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서 또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은 이의가 있으면 제의 요구했죠. 그럼 제의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겠지. 그럼 어떤 방법으로 다시 의결을 해야 되냐? 제의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그러니까 201명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어떻게 해요?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제일 두 번까지 했어요.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전부 다시 한번 고쳐라 이렇게 했을 때 1항의 기간 내에 15일 내에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법률안이 확정됩니다. 확정.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률안이 확정되는 경우가 뭐야? 색깔을 좀 달려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이렇게 법률로 확정될 수 있는 게 보세요. 제의 요구할 때 이렇게 제적의원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 하면 확정되고 또는 뭐야? 이렇게 1항의 기간 내에 뭐야? 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제의 요구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if 만약 이 기간 내에 제의나 공포 안 했을 때
법률로 확정된다. 그래서 법률로 확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법률로 확정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은 이렇게 사항과, 동그라미를 우리는 법의 사항이랍니다. 사항과 5항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포를 하죠. 다시 공포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지체 없이 확정되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자, 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사항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5일 이내 대통령이 공부하지 않아야 할 때는 국회의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항에 의해서 확정된 법률, 5항이 뭐야? 법률에서 확정되고 그 다음에 사항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이럴 때는 5일 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예외적으로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지체 없이 하는데 만약 5일 이내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공포 안 하면 그렇죠.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예외적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왜? 확정됐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공포를 이제 확정되면 공포를 해야 되는데 이 공포를 안 했을 때 만약 5일 이내 대통령 공포 안 하면 국회의장이 합니다. 국회의장. 자, 이렇게 특별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이제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우리 헌법 개정하고 좀 발생.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요거 헌법 개정 절차 요거랑 좀 즉시 하는데 20일 경과하고 이런 말 틀린다. 이건 법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좀 비교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법률 제정 요거도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 박스를 어떠한 법률 A가 제출됐어요.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또는 정부가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제출됐기 때문에 이 법률안 A를 의결해야 돼요. 그래서 의결했어요. 그럼 정부로 이송하고 의결됐으면 A 법률안을 이제 정부로 이송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돼요. 만약 이 기간 내에 제의나 공포를 하지 않았다.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해야 되고 아니면 공포를 해야 돼. 15일. 공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무조건 법률로 굳어버린다. 확정된다. 근데 만약 이의를 했다. 그럼 15일 이내에 뭐 하는 거예요? 이의서를 국회로 함부하고 제의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일단은 일부나 수동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일부나 이런 건 안 되고. 제2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까다로워야 되겠죠? 과반 수출서가 3분의 2 찬성을 하고 이때 법률로 확정되는 거야. 그 두 가지 경우가 있다. 10월 이내에 확정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의했을 때 확정돼요. 이러면 공포를 했는데 지체 없이 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만약 이 두 가지 확정에 의해서 5일 이내 대통령 공포를 하지 않았어요. 제의가 됐는데. 나왔잖아요, 여기. 자, 보세요. 대통령은 여기 보시면 4항과 5항의 중에서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확정된 요 기간 요거 확정. 확정된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지체없이 공포를 해야 된다. 제5항에 의해서 법률이 확정된 후 상해에서 이송된 후 5일 이내 만약 그래서 자, 그래서 확정된 후 또는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확정 법률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았을 때는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예외적으로 공포권자가 대통령의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국회의장도 된다. 이걸 보시면 되고, 자,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뭐야? 경과하면 뭐가 된다? 20일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거 한번. 그래서 여러분 이제 법률 제정하는 거하고 헌법 개정하는 거고 여러분 두 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요 박스 헌법은 이렇게 지금 헌법은 제정할 필요 없어요. 왜? 만들어지기 때문에 헌법은 개정한다. 알았죠? 법률은 만든다, 제정한다. 그래서 확정되는 경우가 두 가지 있으니까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오늘은 법률 제정과 헌법 개정 이 두 가지 박스만 공부하면 여러분께 성공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법률 제정은 제출, 의결, 공포의 3단계가 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이제 제출됐죠? 제출, 의결, 그 다음에 뭐 여기 공포.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죠. 다른 글자 해도 될까? 너무 오 마이 갓. 자, 이렇게 법률 제정을 제출, 의결, 공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그렇죠? 제출, 의결, 공포. 중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결하고 제의한다. 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헌법 법률 이렇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 명령을 여러분 이제 공부할 차례입니다. 명령. 자,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의해서 정되는 성문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명령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제정된다. 이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상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식적 효력에 있어서 법률보다 하이기 때문에 명령에 의해서 헌법 법률 개폐하지 못합니다.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좀 긴급할 때 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이라고 있어요. 이런 것들 예외한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재정권자의 기준에 의해서 대통령이 하면 대통령령, 총리하면 총리령, 행정부 장관이 했다 그러면 불령 이렇게 한다. 알았죠? 수권은 이제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권한을 받고 할 것인가. 자,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는데 위임명령 보시면 법률이 그 범위의 기준을 정해서 위임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위와 그 기준을 여기까지는 이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위임이에요. 말 그대로 이제 시켰다. 여기까지만 하라. 이런 내용들 위임이고. 자, 그 다음에 집행명령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차이다. 그래서 수권의 범위에 대해서 하고 법률에 대한 관계, 비상, 긴급, 위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헌법 38조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납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납세의 의무.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렇게 있어요. 그죠? 국방의 의무, 납세. 국방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자분들도 국방의 의무를 부담할까요? 당연히 부담하죠. 그럼 여자들은 저녁 나오면 놀아? 아니야.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 남자들이 다 죽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가서 총 들고 쏴야지. 왜?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그 대신 병력의 의무는 신체의 특권상 누가 할 수 있냐. 남자가 하는 게 원칙을 하고 얘들도 자기가 원하면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 납세의 의무도 모든 국민이라고 했어요. 모든 국민. 그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네?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률에 가면 이제 뭐 세법이 있죠. 세법. 여기에 뭐 부가가치세, 간접세.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세금을 내야 안 내? 내지 여러분. 그 여러분도 세금 내야 안 내? 내지. 뭐 여러분이 뭐 만약에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다. 그다음에 또 뭐 맥주 한 캔을 샀다. 거기에 이제 간접세가 있어요. 거기에 세금 다 내는 거야. 몰랐지? 그럼 이런 이제 뭐 세목, 세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세법에서 정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법은 이제 제가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구체적인 건 뭐? 법률에서 정하는 거야. 그 하위에 있는 법률에서. 그럼 법률에서도 더 시행하기 위해서는 명령이나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에서 이제 세법에서 이런 이제 시행 규칙을 만들면 범위와 그 기준을 정해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국세기본법이 있는 거야. 법이니까. 이건 법이야. 지금 얘는 지금 어디 헌법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법률이 필요하대. 법률이. 그래서 이 법률이 뭐냐? 국세기본법이야. 이해됐지? 자,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된대. 지금 집행명령이겠네. 이 명령 중에서는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또 했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집행명령이다. 이런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한 거지. 시행령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세부입법으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이 있고 그래서 시행령이 있어. 명이니까 명령이겠지. 또 더 세부적으로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헌법에서 그냥 여기에 이제 법이나 명령이나 규칙이 있는 걸 다 적으면 안 돼. 그럼 헌법이 값어치가 없어요. 헌법은 법률로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해서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밑에 있는 애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법률이 뭐 국세기본법을 만들어. 그럼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해? 예, 명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만들라고 그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령이란 말은 시행명령이죠. 그럼 시행규칙은 규칙이에요.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이 쭉 내고 있다. 이 자세한 내용들을 밑으로 가면 쭉 있는 거지. 그럼 보세요.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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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해라. 그럼 뭐야? 위임받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다. 그럼 대통령이 했다. 대통령령. 총리 했다. 총리령. 각부 장관이 했다. 부령. 위임을 받았다. 위임명령. 그 다음에 집행을 했다. 집행명령이 되는 거다. 이게 비상이냐, 긴급이냐, 명령. 이런 것들아.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반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성문법을 공부하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이게 성문법에서 헌법, 법률, 명령, 이제 규칙, 이제 규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규칙.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중앙선거관이 각각 규칙권을 이제 부여하고 있어요. 헌법에서 니들도 이제 재량으로 규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회는 그 자유권에 의해서 법률이 조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64조에는 국회는 법률이 조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법률에 저촉하면 안 되죠. 왜 규칙이 법률 밑에 있기 때문에. 국회도 여러분이 국회도 뭐 할 수 있다? 이 저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사와 내부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거나 법도 만드는데 국회도 국회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뭘 만들 수 있다? 규칙을 만들 수 있다. 대법원은 그 규칙 제정권에 의해서 법률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다 이렇게 법률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회도 법원도 이 모든 걸 이제 소송 절차 이런 것들은 내부 규율에 관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어야죠. 얘네들도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규칙에 따라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그걸 다 법률을 해? 법률은 소송법만 있으면 되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령의 범위 안에서 다 이렇게 뭐 할 수 있어요. 규칙 제정을 할 수 있다. 국회도 할 수 있고 대법원도 규칙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만들 수 있구나. 뭐 헌법재판소도 있을까요? 그렇죠. 헌법재판소도 규칙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헌법에 명문으로 돼 있냐? 돼 있어요. 대법원은 대법원은 저촉되지 아니한 법위 내에서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투표 이런 거 승강 사무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또 법률에 저촉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이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합니다. 법령이라 말은 법률과 명령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법률 지정에서 내부 규례하는 규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에는 이제 그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두 가지예요. 법령과 법률 두 가지 나눠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규칙의 개념을 보시면 행정기관의 내부 질서, 특별관계에 규율하는 거, 행정규칙, 뭐 구청이나 이런 데서 자기네 뭐 근무 같은 거, 훈령, 지시 예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법규인 것으로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이 있고 자치법규는 그냥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건 참 몰라야 되고. 자, 지금 제가 밑줄 친 거. 근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권이 있는지 잠깐 보시면
헌법재판소 어디지 저기? 헌법재판소 예. 헌법재판소도 법률에 저촉하는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거 왜 안 넣었지? 113조 1항. 이거 하나 넣을까? 다시. 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범위 안에서 블라블라블라블라 규칙 제정할 수 있다. 헌법 11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또도 있다. 네, 헌법재판소도 있다. 네, 이렇게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치법규가 있는데, 자치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이제 설명을 좀 다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엔 자치법규, 그리고 불문법을 좀 하고, 법의 효력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진도 같은 건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돼요. 예, 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양이 적으면 좀 말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따라오면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단 법 단계서를 기억하세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알았죠? 조리가 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했고 오늘은 이 복습을 좀 잘해 주시고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알았죠? 네, 수고했습니다.